이제 가장 또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유대인 자녀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럼 뭐 용돈도 주고 주식 투자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아이들이 12살, 13살 정도 많이 되고 그러면 이게 성인식을 합니다. 바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할 때 친척들이 돈을 모아준다고 그러죠. 우리 그 돌잔치 때 그렇게 부조금 해주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냥 한 뭐 몇몇 친척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큰 금액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주변에 친척이나 도와주시는 분들 많고 그러면 모이는 금액이 뭐 몇 천만 원대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를 펀드에다 넣든지 적금을 넣는다고 그래요. 12살 때부터. 그러면 이제 아이가 대학교 20살 정도 되면은 그 금액이 뭐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뭐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넘어가는 그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니 우리 교수님, 우리 그 대표님 오셨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넣다 뺐다 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사교육비 아껴서 제발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생산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게 유대인 이제 가정이기도 한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살 정도 되면 얘가 그럼 대학에 갈 능력이 있다 그러면 미국 대학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걸로 이제 대학 학비를 되면서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난 창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럼 그 자금을 갖게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부모님들이 유초등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사교육비를 많이 쓰니까 지금 제 제자들 서민 가정들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이 너무 많아요.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학자금 대출 규모가 거의 한 30-40% 대학 전체 대학생 3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유대인 경제 교육의 한 뭐 예고, 또 뭐 이런 걸 많이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소개되는 유대인 자녀 경제 교육의 핵심은 너무 테크닉에 좀 치중하는 것 같아요. 용돈을 한다든 주식을 하게 한다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건 마인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블로그에도 쓰고 이제 다음에 다른 책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좀 나눴던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날 계속 나누고, 또 가정에서 가정식탁 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 한국지 중에 그런 얘기 있으면 196쪽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보통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될까? 이거를 끊임없이 부모랑 가정에서 나눌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유대인 가정 교육의 제일 먼저 첫째 단추지, 이게 뭐 주식을 한다, 가계부를 쓴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사실. 하는 가정도 있고 안 하는 가정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 두 번째로는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선하고 일자리 창출,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아까 이 째다카 훈련을 계속시키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것도 역시 마인드 교육으로 계속 가르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돈을 벌 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거 여기도 이게 한번 나오는 적이죠. 우리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하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하늘의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질문이 2가지가 대표적인 질문이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정의롭게 공정하게 거래했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길렀느냐. 그게 두 번째 질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첫 번째에서 이 도둑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래서 제가 한국지로 하나 소개했던 내용 중에 그 탈무드 바바칸마라는 데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때 그 물을 먹었던 우물에 흙을 던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취지냐면은 우리도 지금 막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그랬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 분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나가면 동종업체 바로 옆에다 차립니다. 그리고 악덕사장한테 내가 잘렸다. 토사구팽 당했다. 내가 진짜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그 옆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적으로는 이거를 랍비한테 의논하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덕사자이고 안 좋은 짓을 많이 하고 나를 토사구팽해도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도 배우고 월급도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는 바로 본인이 배신의 칼을 꽂으면 안 돼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화를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나일강에 땅을 쳐가지고 땅에서 이가 나오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앙을 할 때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 이집트 땅을 쳐가지고 거기 그 먼지가 이가 되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시키냐면 아론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집트 나일강에 신세를 졌잖아요. 본인이 거기 나일강에서 뭔가 바구니에다 넣어서 나일강 덕에 산 거잖아요. 공주한테 흘러가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모세가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집트 사람 줄이고 난 다음에 몰래 이집트 땅에다 묻었죠. 이집트 땅이 모세의 살인을 덮어줬잖아요. 아무리 미물이고 물질이라고 그래도 내가 신세를 진 거에는 배은망덕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 억울한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그런 무슨 인터넷 업계하고 뭐 스타트업을 했는데 거기서 배운 노하우가 있고 그럼 그걸 그대로 써먹어가지고 옆에다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라고 가르쳐줘요. 아, 대단하네요. 네. 도둑질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한 거. 남들이 하는 거 계속하고 그러면 뭐 옆에서 포목점 하는데 그거 배운 게 포목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업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본인이 20년 동안 그것만 했으니까 그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틀 밖을 벗어나서 남들이 안 하는 영역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그런 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고 자기를 지켜줄 국가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에 집중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금융이 발달했던 거고 남들이 안 하는 부분이 뭔가를 계속 찾으려고 해서 청바지, 리바이스도 뭐 만들고 허쉬 초콜릿 그런 것도 뭐 만들어보고 던킨 도너츠 뭐 이런 것들 없던 거를 관심이 많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어떤 뿌리가 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돈을 벌 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그런 부분을 유대인들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어필하면 바로 사실은 제가 탈무드 주문하면서 책 주문하면서도 한번 그걸 해봤거든요. 제가 어떤 책을 주문했는데 책이 잘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메일을 제가 탈무드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어떻게 하고 뭐 당신들의 배상을 20%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다 그걸 그대로 해서 했더니 군말 없이 그대로 다 그 환불해주고 그다음 다른 책으로 바꿔가지고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계속 아이들한테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제가 이제 듣기로는 탈무드가 이렇게 문서로 돼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약간 구전식으로 전달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돼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탈무드는 원래는 이제 이걸 그 오랄 토라라고 그래. 토라는 이제 모세 오경이잖아요. 우리 지금 모든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거는 정해진 텍스트인데 그거에 대한 해석, 적용을 모아놓은 게 이제 73권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오랄 토라라고 그게 구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전됐던 것들을 성문화 시켜서 문자로 기록해낸 게 이제 탈무드인데 그런 이런 에피소드들이 진짜 우리 우화 탈무드가 아니라 한 수만 개가 있는 거죠. 그 안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만의 좀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럴 때 그럼 아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학생적인 측면에서 저기를 하면 내가 컨닝을 하지 맞는 거죠. 당연히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학점 좋게 받으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너무나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그런 얘기가 좀 농담 삼아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커닝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유대인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미 학생은 그 공부하지 않은 것, 내가 뭐 그 이상의 공부하지 않은 거에 학점을 받는 거는 도둑질이니까 오히려 그 정도 학점을 너무 잘 나오면은 이게 그 정도 아니니까 깎아달라고 그러는 게 있을 망정 없는데도 부풀려 달라고는 하지 않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탈무드 배우는 아이들 꼭지 중에서 주인 없는 물건이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촬영을 하다가 그 전에 그 한남동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뭘 하나를 놓고 왔어요. 근데 놓고 왔는데 제가 마음에 걱정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을 했을 때는 그 주인이 나타날 수 있는 몇 주간의 기간을 둬야 돼요. 그 기간 동안은 터치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기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그거를 다 토론하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미 약간 합의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손해배상을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미안하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물건을 깨트렸으면 새로 물건을 사주고 그거에 대해서 원래 이 물건에 가졌던 애착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배상을 20% 해야 된다고 봐요. 금액까지 정확히 정해져 있고 그게 하늘의 법정에서 천사들하고 우리 그 신께서 딱 정해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런 토론들이 다 안에 사실 들어있어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체성과 디테일의 힘 이게 사실 한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 제가 한 꼭지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될까? 보통은 복수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죠. 내가 당하면 너 한 대 때렸어? 그럼 내가 한 대 때려. 이게 네. 좀 해야 되는데 좀 더 깊이 묵상하면은 동일 보복의 원리라고 해서 과잉 보복을 하지 말아라.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 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누가 딱 껴들었어요. 그러면 동일 보복이면 껴들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지? 창문 내리고 욕하고 그 앞에서 막 협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과잉 보복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를 할 때 과잉 보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마는 차원에서 그냥 그 요거 눈만 다쳤으면 눈만 다치는 것에 끝내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탈무드에서는 훨씬 더 깊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눈을 그 상하게 했으면 그거를 정확히 내가 눈만 상하게 했는데 눈만 그대로 상하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5가지 차원의 온전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상처, 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치료받을 수 있는 비용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치료받는 동안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노동손실분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쳤을 때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고통에 대한 비용도 해줘야 되고 또 갑자기 와서 맞고 뭐 엎어지고 막 그런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러면 창피했을 수도 있잖아요. 정신적인 수치심, 심리적 보상 이런 것까지 금전적으로 온전히 보상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다. 이런 거를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거 가만히 근데 보시면 어떤 거랑 알 수 있냐면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원리랑 똑같아요. 현대 보험 제도라든지 아니면 현대 금융 제도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 뿌리를 찾아보면 탈무드적인 원리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나 뭐 소셜한 거를 못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하는 훈련들이 되니까 제가 탈무드 원전을 우리 김정한 대표님하고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느낌이 들어요? 1년 정도 해보니까 와, 이 미국 아이들 중에 탈무드를 이렇게 토론하고 나면 SAT 만점은 금방 나오겠다. 이게 훨씬 더 깊은 수준이고 훨씬 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훈련이 되고 그러니까 생각의 근육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3번째 원리고요. 4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를 계속 마인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4번째로는 땀 흘려 노동하고 남자는 하나의 손기술을 가지라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척입니다. 유태인들은 언제 쫓겨날지를 모르는 어떤 삶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쫓겨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사실은 본인이 손기술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렌즈 깎는 기사였어요. 보석 가공이나 렌즈, 보석은 이제 금방 갖고 어디 이주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런 금은 세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대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짜여가지고 사실 지금 금은 세공이나 다이아몬드 산업은 유대인들이 다 꽉 잡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그다음 마이모니데스 아까 그 랍비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의사였죠. 아, 본인은. 의사시면서도 네. 랍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보통 자신의 남자들은 반드시 손기술 하나를 배우게 해요. 땀 흘려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 유대인이구나. 사도 바울도 네. 텐트 메이커. 네, 그렇죠. 텐트 메이커. 그게 왜 그 인사이트가 오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신약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가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남아 있는 거구나. 그 전통이 남아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혼자 벌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유대인 네트워크라든지 그게 좀 폐쇄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우선은 어려운 뭔가 만약에 빌딩을 사서 같이 투자한다. 그랬을 때 빌딩의 가장 좋은 목을 우리 공동체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일 상권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저기에서 강한 집단이 그 동남아권의 화교 집단입니다. 화교는 그 가족 패밀리 그 아니잖아요. 그냥 네가 중국어를 할 수, 제가 필리핀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필리핀 경제권도 역시 중국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다린을 하고 중국인이면 믿어줘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립할 때까지 도와줍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런 식으로 화교 공동체를 사실은 꾸렸기 때문에 동남아 경제를 다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실 뭐 유대인을 떠나고 배교라고 어떤 걸 했는지 사실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같이 그런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럴 때도 이 좀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한 꼭지도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 어떤 사업 하시는 분이 유대인 거래업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가격이 맨날 너무 똑같고 좀 깎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업체하고 계약을 계속 2, 3년 하다가 안 되겠다. 좀 거래처를 바꿔가지고 좀 단가를 좀 저기에서 좀 딜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B 업체에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B 업체 사장님이 그전에는 어디랑 거래를 하셨냐고. 그래서 A랑 했더니 그럼 A랑 그 거래하실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하시려고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너무 좀 가격 조정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쪽에서 해서 좀 경쟁을 붙여보거나 솔직히 말해서는 그리고 좀 내고를 받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A랑 거래를 하는데 특별한 어떤 상도덕적인 문제나 그게 없었는데 저희랑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가격을 깎아드릴 수는 없다. 알고 보니까 다 같은 유대인 업종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담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출혈 경쟁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굉장히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우리끼리 뭐 덤핑 치고 뭐 이런 식의 이걸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 가전업계가 전 세계에 가서 1등, 2등 하는데 서로 약간 그런 것도 기사화되고 그랬었잖아요. 서로 흠집내려고. 그런 거는 유태인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의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돼.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그 유대인들이 도와주지도 않아. 저런 식으로 이게 탈무드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을 같이 도와줄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는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동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힘들고 어려운 유대인들은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다음 세대 그분은 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거를 같이 공동체적으로 끌어주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모습인 것 같고 한 에피소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 회당에서 그 무슨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상점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이제 그때 회당 토요일 날 예배 때 그 공지를 한 거예요. 지금 어느 뭐 스미스네 가게에서 지금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우리 같이 모일 때는 스미스네 가정을 돕기 위해서 익명으로 다 같이 이렇게 성금을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뜻 있는 분들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받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물건이 타가지고 손해를 난 게 한 5천만 원 정도 났어요. 근데 성금이 한 1억이 모였어요. 그럼 이 스미스 씨는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다른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속으로는 그런 얘기 불 한 번 더 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환난과 역경이 있고 그랬을 때 더 큰 이게 베네핏이 오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사실 우리 코로나 사태 같은 데서도 좀 이렇게 뭐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전화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또 보조를 많이 해주거나 그러면 또 디딤돌로 있고 공동체적으로 이걸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하면 할 수 있는 지혜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도 좀 한번 유대인 어떤 약간 폐쇄성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에서는 좀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한번 유대인 어떤 경제관이나 경제교육적인 원리를 좀 배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정에서 한 자녀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되게 그 착한 마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신 앞에서 떳떳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런 게 또 바로 선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공동체에서 혹시 그 체리피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득만 쏙 빼먹고 또 공동체에는 기여하지 않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정에서의 그런 굳건한 교육이 같이 가면은 이게 좀 환상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과 공동체가. 그거를 가정에서 먼저 토대를 닦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온전한. 그래서 가장 핵심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런 모든 내용들을 미리미리 배워놓고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다 맞아 놓으니까 역경이 닥쳤을 때 내가 또 어떤 거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이 탈무드에서는 이 책의 내용들이 사람을 너무 순진하게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우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챕터 그 약자가 살아나는 방법 선물을 주고 미리 대안도 준비하고 도망갈 준비도 해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좀 코로나 사태로 하나 좀 힘든 게 지금 일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검진을 안 하네. 여기는 아예 그냥 그 자기의 아베 정권이 정치적인 위기가 있고 그런 걸 염려하고 그래서 또 올림픽에도 영향이 있고 막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올림픽 안 되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일본에 확산되고 그러면 일본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국지 그런 얘기 있죠. 그 이웃 국가나 아니면 내가 사는 주재국이 경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국간에서 인신 난다고. 일본의 독일이 사실은 2차 대전으로 가고 일본이 또 1920년대 어느 정도 문화 통치를 하려고 그러다 군국주의 통치로 가게 된 게 결국은 대공황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극우 세력이 더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마음에서 일본 잘 됐다. 쌤통이다. 이번에 올림픽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안 갖는 게 사실 더 현명한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탈무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그나마 좀 이게 잃어버린 20년 이전에 여유가 있어서 교과서 문제도 좀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독도 문제도 그렇게 문제 시비 안 걸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안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거에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고 북한에 돌리고 한국에 돌리고 그런 정책으로 지금 아베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딱 말씀을 들으니까 또 탈무드 이렇게 공부하고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일본을 어떤 방향으로든 도와준다면은 되게 감동스러울 것 같네요. 갑자기 그런 게 딱 그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탈무드는 너무 이렇게 세상을 순진하고 나이브하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고 사람들의 본성이 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우리 관계성도 좋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기여할 바를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토론이 들어가 있는 책이 완전 탈무드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우화집에서 봤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이제 다른 좋은 책들도 있고 또 한국인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동양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본 책이 제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들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랍비는 유대인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원래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종적인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혼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계도 유대인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으로 사실은 이제 보는 게 강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개종을 해서 받아들여지고 또 공부를 하고 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랍비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보통 정통파로는 힘들고 약간 리버럴 쪽에 계신 그쪽 계열로 이제 랍비가 되실 수는 있겠죠. 그렇구나.